경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상플러스의 이상유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21일, 11월에 벌써 들어온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서서히 월말로 다가서고 있군요. 이제 편성된 11월 21일 금요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또 살펴보는 이상유와 함께하는 상상플러스. 자, 오늘은요 금요 소식이다 보니 또 부산의 현지 전문가, 부산만 한우물을 판다, 바로 정경목 의원과 또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 인터뷰 속에서 부산의 소식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하루인데요. 금주 이 금요경주, 사실 이 우승 후보라고까지 거론할 수 있는 이 중심축에 뭐 누리라인이라든가 서울불빛, 많은 축이 서 있는 경주예요. 그러나 후차권은 의외로 배당판에서 전형적인 깜빡이 막건도 나오고 또 배당 있는 말들도 나타나주는 상황인데, 혼전과 또 대끼리 깜빡이가 적절하게 뒤섞일 수 있는 이러한 하루를 갖고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름의 조건에서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은 저 이상효가 제주 7경주를, 자, 제주 경주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주 경주에서 제대로 성과를 좀 발휘하지를 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 속에서 금주 제주 7경주를 한번 정확한 3파전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최대 승부처로 또 가져가 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이상효가 준비한 승부처 전반부는 일단 2경주에서 배당 승부로 가져갑니다. 2경주가 배당 승부고요. 3경주와 7경주 준메인급에 준하는 강도를 올려갈 수 있는 승부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주 7경주를 이 하이라이트 승부로 가져가면서 오늘 부경의 최대 승부처, 그러니까 후반부 9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가면서 가족 여러분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한 11월 21일 금요 소식이고요. 자, 우리 정경목 의원은 지금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를 8경주를 메인으로 자신있게 한번 공략에 들어가겠다, 후반부 10경주를 배당 승부로 가져가면서 마지막 11경주까지 마무리 준 메인 승부로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11월 21일 금요 경주가 대략적인 승부처가 이미 나와 있는 가운데서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1경주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또 가야죠. 부산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정경목 의원과 함께하는 전화 인터뷰. 부산의 정경목 의원은 또 금주는 어떤 소식을 갖고 가족 여러분을 또 찾아뵙는지 한번 또 들어봐야죠. 자, 지금 정경목의 메인은 8경주, 정경목의 고배당은 10경주, 정경목의 준메인 승부는 바로 마지막 11경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경목 의원이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연락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경목입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난주 성적. 예, 뭐 또 지난주 성적을 설명하려니까 좀 깝깝하네요. 금요일은 고배당 경주도 좀 맞추면서 좀 살아나는 듯 보였는데, 네. 일요일을 전패를 하면서 조금 좀 유구무원이란 글을 쓰게끔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 지난주 부진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걸 거울 삼아서 이번 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지난주와는 다른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해 보입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조금 삐끄덕한 상황 속에서 금주를 준비하는 그 마음적 또 심적 이런 부분이 소위 이제 말도 칼을 갈지만 사람도 칼을 갈거든요. 자, 제가 볼 때 정경목 의원이 좀 칼을 가셨을 것 같아요. 많이 갈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제가 승부경주는 대략 공지는 했는데 승부경주가 어떤 경주인지부터 갈까요? 어떤 유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좀 도전을 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은 좀 안정적인 배당 쪽으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지난주는 좀 모험을 좀 걸었던
과거에 저의 스타일대로 한번 가봤는데 그게 조금 안 먹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메인 승부처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로 잡았습니다. 8경주. 그리고 11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좀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적중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잡았고요. 두 경주는 아마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와 그다음에 준비, 그다음에 취재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두 경기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8경주가 메인 승부, 11경주가 준메인 승부로 우리 또 정경목 의원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또 이 경마장, 부산 경마의 소식이 또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서 펼쳐지는 브리더스컵 2세마 그렇죠. 대상 경주의 부산 출전마들의 기술 선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오문식 쪽 의사를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번 대통령배 우승한 그런 소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출전 발표 중에서 기대주를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 상상 파스팬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브리더스컵에 아직 말들이 출발은 안 했죠? 네, 아직은 안 했죠. 이번 네. 주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는 말이 있을 거고 수요일 출발하는 말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준비가 각 기수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1차 등록은 5마리고 그 부산에서 왜 출전 도수를 줄이냐 그러면은 이 5마리 정예 요원이 워낙 강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예. 다른 마필들은 출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1차 등록을 했던 그리고 그 전에 등록을 했던 마필들이 출전을 포기하는 상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마리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13조 마방에 3방 트레일이라는 마필이 올라갑니다. 네. 직전 경주에 김현중 기수가 타고 3척을 하는데 좀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강병원 쪽에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래서 직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이희천 기수가 올라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멋진 경기를 보인 라팔과 돌아온 연표 어땠습니까? 나팔은 지금 뭐 변함없이 유현명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유현명 기수를 인터뷰를 했을 때 뭐 내년 다음 주에 올라가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얼마만큼 마필이 서울에 올라가서 추위의 변화라든지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을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 주 임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서울 올라가서도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또다시 멋진 승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네. 돌아온 현표는 원래 지난주까지는 권선주 교사가 정동철 기수 그렇죠. 체제로 가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최시대 기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연표는 지난번 패배를 아주 곱씹으면서 이번엔 기필코 우승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서 대상 경주 사나이죠. 최시대 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명운 시리즈도 또 올라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점 마방 2마리죠. 일단 예술이 명운이란 마필은 타나카 기수가 선택이 되었고요. 네. 서미트 명운은 김용군 기수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두 마필은 아직까지의 모습은 돌아온 현표라든지 나팔의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봐지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19점 마방 마필들은 이 어린 마필들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정말 장담 못합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2마리 서미트 명은 예술이 명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김용근 기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용근 기수가 지금 예정대로는 금조 기승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예.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지금 얘기가 들렸어요. 예. 오늘 조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김용국 기수 이번 주 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안 그렇죠. 나왔을까라고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김동영 기수도 안 나와갖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김용국 기수는 오늘 아마 와이프가 순산
아기를 놓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오늘 조교를 불참을 했고요. 김동영 기수는 지금 오늘 딸내미가 돌이에요. 예. 준비를 하는 바람에 오늘 조교를 좀 불참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김동영, 김용근 두 기수는 조교를 수요일 날 안 했지만은 이번 주 기승은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조 마방으로 가볼까요? 예. 네. 자, 오늘 오문식 조교사 지난해 상당히 처음으로 아마 개장 이후에 30승 달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28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마주들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못했고 그리고 좋은 마필 구애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성적이 좀 30승 돌파를 못했는데 올해는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죠. 3월, 4월,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승밖에 못 챙기는 아주 부진한 극도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3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3조 마방이요. 올해 11월 달 이번 주 다음 주 아주 총력전을 펼칠 거예요. 지금 승수를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2세마들 내년을 기대하는 2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가의 마필들이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3조 마방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중반까지 아주 1조 그다음에 19조가 더불어서 아주 부산의 최고의 마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특히 금요일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한 3마리 정도를 오문식 조교사와의 그 전달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그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요경주에 8마리를 출전을 시키고 7경주에 지금 경주가 투입이 돼 있는데 네. 좋은 마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첫 번째는 원일 루키란 마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대통령배 우승 마필이죠. 경부대로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도입한 지는 오래된 마필인데 주행검사라든지 이 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데뷔전 때 조금 우승을 놓친 건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 마필의 주행 스타일이 거진 경부대로다. 그리고 체중이 조금 지금 경부대로에 몸이 치고 있는데 그 부분 체중적인 부분을 500kg 정도 넘게만 좀 키워간다면 내년에 아주 대형 마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잠재된 능력이 엄청난 마필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출전할 때의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냐니 이번에는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우승 아니면은 뭐 바라지도 않는다 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을 보여준 마필이 원일 루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우수성 그리고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로서 이 마필은 앞으로 팬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은 결과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아주 오문식 조교사의 자랑이 대단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네, 이경주 13번마 원일 루키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어떤 마필이죠? 자, 대단한 마필이죠. 바로 4경주에 출전하는 가보마 누리라인입니다. 몸값이 무려 2억 2,100만 원짜리죠. 네. 아마 부산 경마장에서 그 뉴욕 블루와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기록가를 깼습니다. 네. 근데 이 마필을 오문식 조교사가 미국 가서 직접 구매를 한 마필이래. 그것도 1세 때. 네. 근데 문제는 체중이 지금 450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 마필이 원래 그 도입할 1세 때 체중이 450kg가 넘습니다. 키도 컸었고. 그런데 미국산 마필들이 1세 때 구매를 한 마필들이 성장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미국산 마필들은 1세 때 다 성장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체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성장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내실적으로 그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누리라인이 조금 안타까운 점은 앞으로 장거리 경주를 나갔을 때, 장거리 경주를 대비했을 때는 체중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걱정을 했는데 이 오문식 조교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혈통이 원래 그런 혈통이고 이 마필은 장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1000m에서 59초를 가지고 우승을 했지만 1000m를 안 나가는 이유는 앞으로 좀 더 긴 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거리를 늘려서 1200에 출전을 했다라는 아주 그런 자신감을 필요한 마필입니다. 7시대 기수
선수와도 아침에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1세트 들어올 때와 지금 그 체중 차이가 전혀 없대요. 전혀 없는 마필인데 워낙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뭐 2군이나 1군은 가서 아주 강자들과 부딪히기 전까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믿어도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대단한 능력 마필로서 판단을 해준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강력하게 당분간은 이 누리라인을 믿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이고 저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은식 주구장의 자신감, 저의 눈에 들어오는 마필, 최실의 기수의 자신감 이런 걸 봐서는 당분간은 아주 좋은 마필로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서 좋은 마필로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경주의 누리라인. 자, 일단 두 마리에 대한 믿음감을 상당히 심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또 어떤 마필이 있죠? 예, 11번만 미라클 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내년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원래 저는 이 마필을 더 강하게 보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마필도 뭐 포인만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포인만 아니면은 정말 대선 경주에 나가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포인마라서 대상 경주 출전을 못하고 이제 특별 경주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최고의 마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기대주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라인도 내일 경주에서 승군절이지만은 그리고 강자들을 만났죠. 뭐 월드윈이라든지 기대하라, 뭐 그린날의 메게시 이런 마필들을 만났지만 저는 눈에 쏙 들어온 마필이고 라스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걸음을 좋게 보여줄 그런 기대주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시구사의 추천도 강력했고 저의 믿음도 강력한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일루키와 누리라인 저기에 지금 나오는 6경주 11번마 미라클 라인까지 3두. 자 이외에 지금 뭐 말로서는 지금 전반적인 5마리가 더 있었는데 강력한 또 우승 후보를 3마리를 짚어주셨는데 뭐 이외에 나머지 마필에서 뭐 사연이라든가 내용거리 뭐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너무 다 오픈하다 하면 장사가 되는데 뭐 상상 플러스 팬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건 오픈해야죠. 네. 원일 로즈에 대해서는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앞선을 가면 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마기 때문에 모래를 아주 극도로 아직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터닝을 갈 수 있는 편성이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편성을 딱 보니까 외곽으로 밀려버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이번 경주에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 경주에 인코스라든지 조금 느린 경주를 만나면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3경주에 나오는 매직라인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몸값이 9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마필은 데뷔전이 상당히 늦었죠. 8월 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이제서야 데뷔를 합니다. 원래 지난주 출전을 하려다가 출전을 미루고 계속 주행 검사를 하고 딜레이가 되는데 늦어지는 원인은 뭐냐면 골망염 때문이에요. 골망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100%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골망염이. 근데 마방에서 이제 경주를 뛸 정도는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마필도 사실 또 운이 없게 또 외곽으로 밀렸다는 게 좀 부족한 약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아니다면 이 매직 라인도 앞으로의 가능성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다라고 기대치가 아주 큰 마필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판단에서는 그 골막 때문에 훈련 페이스가 아직 100%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팬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또 제가 또 툭 하고 던진 거에 대한 대답까지 시원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자 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정경목 위원과 함께 부산 소식을 또 알아봤고 우리 정경목 위원이 다시 한번 자신 있는 승부처 한번 더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늘 연결을 끝낼까 하는데요. 자 8경주 메인 승부 뭐 기본적인 배당보다는 적중의 포커스가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배당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있고요. 저의 승부처에는 사실 저는 깜빡이를 승부를 하진 않습니다. 네. 깜빡이가 한 마리가 부러지든지 그리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정말 변화가 와서 자신 있게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경주를 승부비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조금 오픈을 해드리자면 인기만 한 마리 꺾고 갈 겁니다.
하지만 한 마리 꺾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속빈 강정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마필이 이번에 속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찾아냈기 때문에 이 마필 한번 믿고 승부를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승부 경주수도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딱 이 기수가 타야지 성적을 내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수를 안 찾아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취재를 했을 때 그 조교사도 그런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기수 위치를 단행을 했고, 저희 느낌도 완전히 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번에 승부 타임이 완전히 왔구나라는 그런 일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도 배당을 노리면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마필이 수서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주 11경주 우리 정경목 의원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질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적중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11월 21일 금요경주, 자, 부산 현지 전문가 바로 정경목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였는데요. 여러분께 또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정경목 의원님, 네네. 예, 고생하셨고요. 예, 날씨가 많이 지금 환정인데 모두 팬 여러분들께서 좀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 의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또 정경목 의원과 오늘 또 전화 연결 인터뷰까지 딱 마방의 소식 또 이런 경마공원의 전체적인 이 그냥 간단한 거리라도 있으면 또 여러분께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21일 금요경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 이상희와 함께 우리 또 정경목 의원이 얘기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자, 한 경주 한 경주 지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5군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1경주는 앞서 우리 정경목 의원이 11번마 원일로즈 앞선에 가야 편성상 유리하고 이번에 외곽 쪽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적 측면, 자, 경험과 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쌓였을 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선이 지금 좀 탄탄합니다. 선행 가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자, 지금 1번마 천하통일과 더불어서 이번 경주는 의외로 신예권의 마필 속에서 진행이 되는 세력들. 자, 지금 4번마 대풍년도 있고요. 5번마 월드퀸이라는 마필, 또 여기 8번마 마이블레이드, 이런 세력들이 지금 외선 쪽보다는 내선 쪽에서 경쟁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냐. 인기권은 6번마 행운신화가 지난 경주에 이 1분 02초 대 기록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즉 인기가 좀 몰리는 분위기예요. 자, 6번마 행운신화. 그러나 저는 이 6번마 행운신화와 1번마 천하통일이라는 두 마리의 마필이 지금 이보니 마주, 동일 마주의 마필이에요. 1과 6이. 그렇다면 인기도도 인기도지만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6번마 행운신화가 실 것이냐, 아니면 1번마 천하통일이 셀 것이냐라는 판단을 좀 해보는데요. 저는 1번마 천하통일 쪽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을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6번마 행운신화가 2착 승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자, 마주 입장에서는 1번마 천하통일은 우승 착순 2등을 놔도 되고 우승을 하면 승군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6번마 행운신화는 천하통일에게 지고 2등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마필에 이어서 3위를 하거나 정말 불운을 당할 수 있는 요건이 의외로 있지 않냐. 그렇다면 1번마 천하통일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있는 4번마 대풍년, 5번마 월드킨, 8번마 마이블레이드 요런 쪽에서 데뷔전부터 강력하게 도전장을 던진다면 행운신화가 또 의외의 경주 결과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자, 16이라는 깜빡이 막권 1번마 천하통일이 앞선에 6번마 행운신화가 바로 2선의 자리를 잡지만 2선의 자리를 잡을 말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행운신화로서는 기습적인 선행을 못 나갔을 때 불리함, 결국 천하통일이 나가기 때문에 행운신화는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랬을 때 결과는 이를 중심으로 한 후차권에서의 접전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행운신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주행검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대풍년, 월드퀸, 마이블레이드 이 말들이 결코 약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기대치적인 측면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6을 놓고 가는 막권 흐름보다는 1을 놓고 가는 막권 흐름이 정답적인 부분에 가까울 수 있다. 그죠? 거기에 6이 부러질 상황이 나오지 1이 부러질 상황이 나오는 흐름은 조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1번마 천하통일을 중심으로 저는 잠재된 내포의 그 잠재치 그 부분을 끌어내면서 도전마를 찾아가겠다. 4번, 5번, 8번 여기에 6번마 행운신화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주느냐. 뭐 소위 말해서 행운신화가 대가리를 오고 천하통일이 2차 오면은 마주 입장에서는 땡큐 왕땡큐죠. 한 마리는 뭐 행운신화는 상금을 꽉 밟아서 올라가고 천하통일은 다음번에 상금을 제대로 꼭 눌러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타마들이 가만히 두면서 6을 견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1번만 천하통일 1경주 믿고 가는 마필이고요. 4번, 5번, 8번, 여기 6번 이런 4마리의 마필권에서 저는 찾아갈 후차권이다. 자, 4, 5, 8이 신해마기 때문에 6번만 행운신화와 당일 현장 컨디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1번만 천하통일을 놓고 찾아내겠고요. 자, 그중 4번만 대풍년 이상유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로 여러분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주 2경주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경주 이상유가 승부경주로 가져간다. 1경주도 뭐 1번마 천하통일에 4번마 대풍년 배당이 나와주는 막권인데 1경주부터 뭐 승부 들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있고, 자 2경주 자 이번 경주를 왜 한번 가지고 가느냐. 앞서 정경목 의원이 13번마 원일 루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일 루키가에게 아쉽게 졌던 마필이 천하통일 1경주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통일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번 2경주도 이상유가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원일 루키를 믿고 가는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차권에서 지금 강력한 인기도는 깜빡이 막권은 6번마 지복만세인데, 자 3착 승군에 걸려 있어요. 원일 루키는 2착 승군에 걸려 있고 지복만세는 3착 승군에 걸려 있고, 자 최시대 유연명 뭐 내노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들인데, 문제는 지난 경주 지복만세가 의외로 데뷔전 때보다 데뷔전에서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 경주는 상태가 좋았는데 패배를 했다. 그러면서 체중이 늘어나면서 라스트에서 근성이 떨어졌다. 이번에 이마필이 훈련의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파워풀 라메라든가 마이 스타일 이러한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분명히 좋아진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체중이 빠졌다면은 믿고 갈 수 있지만 체중이 또 늘었다면 이 말이 고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구절 상태가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복만세가 부러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고, 지복만세가 맥심 본전만 가져가면서 때릴 말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번 경주 이상유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는 바로 2마리의 관리마가 출전을 해요. 지복만세만 부러지면은 저는 무조건 맞았다고 봐요. 그러나 지복만세가 들어왔을 때는 과연 원일 루키의 지복만세가 소위 이상유가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복만세가 들어와서 3배가 나와준다면 그냥 새구멍 때리면 빠질 구멍이 없는데, 그런 환수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13번 6번의 환수는 2.3배 내지는 2점대 초반 중반. 자 그렇다면 지복만세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체중이 늘어나면 아예 꺾어갑니다. 아예 날려버리고 가는데, 체중이 빠졌다면 본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가야 될 말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2마리 정말 달라졌어요. 말의 팔자는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들의 변화된 모습은 소위 깜짝 놀랄 변화를 가져온 2마리의 노림수마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복만세만 한 5kg, 6kg 늘어나는 체중이 보인다면 저는 무너질 수 있다. 고로 때리고 바치는 2마리의 특급 관리마를 놓고 가는 승부처다. 물론 원일 루키가 축이라는 뜻이에요.
원일 루키를 놓고 지금 현재는 정확한 지봉만세까지 곁들여 3파전이지만 지봉만세가 체중이 늘어나면 꺾고 때리고 받치는 막건이 나오는데 배당적인 매력까지도 저는 갖고 있다. 바로 이게 이경주 승부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자, 이경주 이상효와 함께입니다. 네, 다음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5군 무대 12마리가 출전하는 이번 3경주는 앞선 2경주에서 마치면 그냥 바로 다음 경주가 우리는 이긴 자금을 갖고 5사마리를 쳐버릴 수 있는 경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전장에 끝장내고 갈 수도 있다. 이 경주가 죽었을 때는 3경주를 완벽한 나의 경주로 가져가면서 완벽히 복구가 또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경주기 때문이죠. 1300m인데 국내산 5군 무대 12마리가 출전하면서도 강도는 앞선 경주보다 올려갈 수 있는 오전장 최대 승부, 바로 3경주가 준메인 승부처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는다 이거예요. 자, 지금 내선에 4번마 지봉스타와 바깥쪽에 6번마 바로 신천여망이 이번 경주 인기마예요. 여기에 또 내선에 있는 스몰파이터가 조성공 기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바깥쪽에는 또 김용근 기수의 여러분의 세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배당적 매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 중심에 어떠한 말을 놓고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6번만 신천여망에 대한 믿음감이 좀 더 높아요. 스몰파이터, 지봉스타, 신천여망, 여러분의 행운 중에서는 저는 신천여망을 축으로 가고자 하는 의중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이 말씀드린 인기권의 마필 3번, 4번, 6번, 9번 이러한 마필보다 오늘 경주의 축은 따로 있다. 그 축을 이상유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그 간파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그 말을 놓고 가야 되는 이유와 그 말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이유와 그 말을 가지고 이번 경주 이 4마리 안에서 최대 구멍수 최소 구멍으로 압축 들어가는 승부처다. 배당적 매력은 물론이거니와 앞선 이경주 승부를 여기에 엎어간다면 완벽히 두 경주가 맞아떨어진다면 상황은 이미 전반부에 끝이 나 있어요. 후반부는 슬슬 놀기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3경주도 제가 자신있게 한번 노리고 가는 마필 신천여망 한 마리는 일단 가지고 갈 확실한 세력이고요. 여기에 저의 특급 관리만 한 마리와 또 스몰파이터, 지봉스타 여러분의 세상 중 한두 정도만 더 챙겨간다면 충분한 먹을거리가 나와줄 수 있는 전반부 준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이상효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다음 경주 4경주로 갑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무대입니다. 앞서 우리 정경목 의원이 4번마 누리라인에 대한 얘기,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 이마필에 대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자, 우리는 4번마 누리라인을 가지고 후착 말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경주 정답이에요. 자, 내심 1번마 초록산. 누리라인과 같은 주행검사에서 누리라인에게 1과 2분의 1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던 마필인데 두 번의 실전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일까요? 그러나 오늘은 김용근 기수와 함께 1번 게이트라는 최적의 코스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초록산은 분명히 또 아직 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초록산은 가져가야 되고요. 2번마 가문신화가 지난 1300m 경주에서 나름의 기본 스타트와 더불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마필도 조심해야 될 상황이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외곽 쪽에 3번마 골드뱅크, 자, 아직은 조금 힘이 더 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지난번 경주엔 보였는데 앞뒷방이 다 있어요. 이런 말들도 꼭 챙겨갈 수 있는 세력이고요. 자, 나머지가 누리라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번 경주에서 꼭 한번 읽어내야 될 마필이 있죠. 꼭 한번 가져가야 될 그 잠재력적 측면,
바로 7번마 라이언 메탈이라는 신의 마입니다. 1분 03초 72 기록으로 우승 합격을 했어요. 500kg이 넘는 체형 속에서 상당한 발전적 기량과 함께 잠재기 대치를 갖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이는 마필들과 이 형제마로서 기대치적인 혈통과 더불어서 이 잠재기 대치가 있는데요. 요 마필 과연 얼만큼 자기의 기량을 완벽하게 뽑아내줄 수 있는지 그 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짚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4번은 누리라인을 중심으로 한 초록산 가문신화 골드뱅크 라이언 메탈. 그러나 이 골드뱅크와 가문신화는 아직까지도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는 반면 초록산과 라이언 메탈에서 후차권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의 맥을 갖고 있는 4경주 강축의 붙여먹기 경주죠. 4번은 누리라인의 1번 초록산, 7번 라이언 메탈, 요 정도에서 변화가 올 것이다. 적중이 나와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4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제주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주 경주는요, 제가 4두마를 항상 기본 베이스로 압축을 하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제주 경주는요 10번마 천주라는 세력이 지난 경주에 못 뛰었어요. 그러나 이 마필 상당한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축이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싶을 정도의 기대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하게 뛰는 말이에요. 뛰어줄 말이에요. 이번 경주 800m 경주, 지난 경주는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고 이번 경주에는 축으로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말, 10번마 천주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을 놓고 간다. 그런데 후차권이 문제죠. 지금 후착 다툼 속에서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접전을 펼칠 수 있어요. 그중 이번 경주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일단 3번마 강수한 기수의 금상. 지금 천주와 한진말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세력이 바로 3번마 금상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이 지금 5번마 이 그래비티라는 마필이죠. 추입이 좋아요. 지난 경주가 400m 경주에서 제대로 레이스를 풀어주질 못했다. 그러나 800m 경주에서는 뒷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5번마 그래비티. 자, 배당도 짭짤할 말이에요. 요 마필은 결코 무시하지는 마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자, 외곽에 7번마 명문신화와 8번마 연안부두가 있는데요. 연안부두는 오전에 좋은 경주력을 연출해줬다가 올 7월 이후 공백기를 뒀고, 명문신화는 아직 17번 동안 단 준우승 한 번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7번마 명문신화보다는 연안부두가 나아 보이죠. 하지만 이번에 훈련의 모습에서 명문신화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현지인 조교인한테 지금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고 이거 버리고 가기도 뭐하고 일단 압축선상 안에는 집어넣어주는 것이 저의 본분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왜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훈련이 좋답니다. 자, 천주 여기를 중심으로 한 3번, 5번, 7번, 8번 3578 저는 요 4마리 안에서 압축을 끌어내달라. 그 중에서 저는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변화가 중요한데요. 그 변화적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는 가장 많은 변화는 이 제주마 경주의 특징이죠. 쉬었다 나온 말들이 의외로 잘 띄워준다. 8번마 연안부두의 한번 초점적 부분은 가장 높게 맞추고 싶네요. 자, 천주의 부쳐먹기 여러분들 꼭 메모해 두십시오. 네, 이제 5경주입니다. 이제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데요. 5경주 역시 강축이 서 있네요. 11번마 서울블릿이 서 있습니다. 1분 27초 9의 기록으로 이미 상당한 기량과 파워를 연출해주며 5군 무대 1400m 경주에서 우승을 데뷔전에서 이끌어준 이미 외국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서울블릿. 이번에도 뭐 축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서울블릿을 놓고 우리는 나머지 마필 가운데 도전마를 찾으시는 것이 이번 경주 해답인데요. 자, 먼저 내선의 2번마 영광의 축복
축복이 변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주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인기권은 하위권이었지만 5위를 기록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왔다. 이번에 훈련은 정말 칼을 갈고 훈련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상당한 준비 과정 속에서 경주에 임하고 있어요. 2번마 영광의 축복이고요. 자, 3번마 테이크홀입니다. 이 3번마 테이크홀이라는 마필은요, 추입이 있는데 기복도 그에 못지않게 있어요. 뛰을 때 우승과 입상에 성공할 때 서울의 서승훈 기수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 경주에서 의외로 부진했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판단을 해드렸던 마필이 테이크홀인데, 이번에도 볼 수는 있지만 믿음을 실어 때리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3번마 테이크홀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바깥쪽에 7번마 글로벌 강호가 직전 경주에서 테이크홀과 같은 경주에서 의외로 잘 뛰어줬어요. 김동현 기수가 이번 경주, 그러나 최근에 27조가 조금 성적이 제대로 나와주질 않고 있다. 이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배당마 중에서 한 마리를 저는 선정을 한다면 8번마 해피니스는 항상 배당적인 매력은 갖고 있지만 이 마필도 앞서 테이크홀처럼 기복적 부분도 또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축복과 여기에 글로벌 강호라는 변화적 부분에 있는 세력들을 상대권 후창마로 좀 더 유리하게 봐달라. 11번마 서울블릿을 놓고 2번, 3번, 7번, 8번 요 네 마리 중 저는 7번과 2번과 7번 쪽에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경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4군 1000m 경주 10마리가 출전하죠. 이번 경주는요, 먼저 안쪽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는 게 답이 아니겠냐. 1번마 함성소리 코스에 2점을 안고 있고 지난 1000m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한 선전을 펼쳐줬고 변화적 부분을 보이면서 4전 만에 1000m 경주 거리에 완전히 적응되는 모습을 보인 1번마 함성소리가 있고요. 자, 2번마 마군단입니다. 직전 1000m에서 준우승에 안착하면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오늘 경주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실력은 가장 높게 표출되는 2번마, 바로 마군단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자,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제 1000m라는 경주거리의 첫 도전이지만 데뷔전 두 번째, 세 번째 경주만에 우승을 하면서 변화 업그레이드 되는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4번마 동양보스라는 마필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900m에서 우승을 했지만 1000m 경주에서도 결코 쉽게 버리면 안 되는 아직 3전을 치른 마필이기 때문이죠. 변화가 왔다. 그렇다고 뭐 5번마 평생기쁨처럼 17점 빵빵 이런 말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죠. 자, 여기 나머지 한 마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이번 경주에 도전을 하는데요. 역시 900m에서 우승을 하며 1전 1승, 데뷔전부터 우승으로서 강력한 이 면모를 연출해준 10번마 두산봉이에요. 이 말이 1분 04초 8, 동양보스가 1분 05초 5. 그러나 두 필의 기본적인 발씀쓰미와 잠재력은 두 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군 1000m에서 착순권에 진입을 했던 마군단과 함성소리에 강력히 도전을 하지만 지난 경주의 모습에서는 역시 마군단이 한 치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고로 2번을 중심으로 1번, 4번, 10번 이런 말들이 상대권 전력으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1200m 경주 6경주는요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국내산 4군 무대입니다. 앞서 우리 정경목 위원이 미러클 라인에 대해서 이미 일찌감치 여러분께 중심의 한 마리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미러클 라인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번 경주 6경주 내심 저는 도전마를 지금 두 마리를 확실하게 좀 찾아보고 찾아놨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도 이번 경주가 혼전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외곽에 14번마 월드윈도 있고요. 안쪽에 6번마 맥앤치즈라는 마필, 또 여기 9번마 아트스타. 뭐 지난 경주에 띄워준 걸음들이 하나는 대상경주에, 하나는 1000m에서 깔끔한 우승을, 또 14번마 월드윈도 깔끔한 우승 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한 말은 걸음이 늘었고, 대상경주에 뛰었던 말은 그만큼 잠재기대치와 함께 강자와의 대결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러클 라인에 도전을 해도 거의 뭐 인기권에서 팔려줄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내심 현장에서 승부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부처로서의 6경주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께 오픈을 합니다. 1번마 기대하라와 4번마 그린날이에요. 이 기대하라는요, 지난 경주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을 때 선두권에 바짝 나서줄 수 있다. 이번 편성 조건을 봤을 때 안쪽에서 선두에 나서면서 뒤를 맥앤치즈라든가 또 아트스타, 여기에 월드윈, 이런 마필들이 바짝 추격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기대하라가 1200m 경주지만 지난 경주에서 보여준 살아있는 걸음 충분히 봤어요. 1번 게이트 또다시 될 수 있다. 김용근 더 좋다. 뭐 이유가 없죠. 자, 이게 4번마 그린날에는요, 지난 2월 7일 1000m 경주에서 우승을 하며 1분 03초 6의 기록으로 우승을 이끌어내며 이번 경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백기를 거치고 나와요. 그러나 아직 이전을 치렀으면서도 이 말에 대한 그 잠재기대치가 분명 더 숨어있는 마필이고, 특히 이 주행검사에서 합격을 하는 모습 속에서 발걸음은 이 마필 상당히 좋다. 또 여기에 병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의 훈련 상태도 상당히 가능성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우리는 소위 배당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맥앤치즈, 아트스타, 월드윈의 믿음감도 있지만 일단 기대하라와 바로 요 말 그린날에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11번마 미러클 라인을 놓고 가는 막권 속에서 후차권의 압축 선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고로 도전 경주, 바로 6경주는 현장에서 도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러클 라인의 중심으로 1번과 4번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 여기에 6번, 9번, 14번 인기는 있지만 승군전, 대상경주 부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그 이유를 찾아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한번 또 기대를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 제주 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요 1110m 3세 이상 3000점 이하의 제주마 핸디캡 경주예요. 9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백만장자가 나오네요. 61이 됐어요. 이제 지난 경주 60km에서 우승을 하고 61. 참 제주마 경주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맨날 뛰었던 말들끼리 뛰면서도 왜 이렇게 제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안 나오는지, 그것이 바로 이 제주마들의 특징인데, 우리는 이 제주마 경주 정말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뭐 압축을 한다면요, 저는 이 2번마 1등 공신이 오늘 59km를 달고 있지만 안쪽에서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2번마 1등 공신을 소개를 하겠고요. 3번마 험마 공신이 예전에 제가 아주 이 말에 대해서 미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대상경주 때 초반부터 라스트까지 채찍을 대면서 정말 끝까지 걸음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에서 정말 제주마답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3번마 험마공신도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2번, 3번과 더불어서 바깥쪽에 백만장자는 뭐 인기마일 것이고, 인기마가 아닌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6번마 마량이 지난 경주 우승을 이끌어냈지만, 이 마량보다는요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이번 경주에 가지고 가야 될 말이 5번마 무궁무진이라는 세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9월부터 11월까지 4번의 경주를 뛰면서 5착,
4착, 3착, 2착.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 마필. 바로 5번마 무궁무진이기 때문에 대려 뭐 인기도의 9번마 백만장자, 또 여기에 안쪽에 1등 공신, 또 여기에 헌마공신, 이런 마필보다 외려 5번마 무궁무진이 무궁무진한 경쟁력을 이번에는 연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또 특히 5번마 무궁무진과 9번마 백만장자가 이 고경수마주의 동일마주 마필이거든요. 5가 승부가 이빠이 들어가고 9는 61kg의 부담적 측면을 가지고 경주를 풀어낸다면 5를 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무궁무진, 저는 이 마필을 여러분께 기대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제주 5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바로 이상유가 후반부를 시작하는 스타트적인 승부처이자 강도는 일반 승부경주보다 올려갈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 바로 7경주 이상유의 준메인 승부처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번마 다이나믹 대시에 대한 붙여먹을 말이 정확하게 나와주느냐예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7번마 다이나믹 대시 3전 3승입니다. 지금 뭐 1000m 1분 00초, 1300m 1분 21초, 1400m 1분 27초, 이번에 다시 1300m로 내려간 거리에서 출전을 해요. 스피드는 물론이거니와 따라가면서 역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지구력까지 제대로 와 있어요. 다이나믹 대시. 자, 이 다이나믹 대시에 우리는 붙여먹는 정확한 상대마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강력하게 때리고 가야 되는 강주력 마권 한 마리가 완벽하게 성사가 돼 있고요. 배당적 매력을 갖고 있는 두 마리의 배당마가 우리는 받쳐갈 마필이면서 나머지 인기권에 8번마 태권낭자라든가 또 이런 말들은 한번 날릴 건 날려가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가 7경주입니다. 자, 정확한 사연을 가지고 출전을 한다. 정확한 이유가 있어 이번 경주 한방 강력하게 원틀로 때리고 그 강력한 원틀로 때리는 말이 잘못됐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뒤를 받쳐줄 배당마까지 정확하게 이상유가 후반부를 알리는 7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그것도 멋지게 시작을 또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또 여러분들 그러죠. 경마장에 가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2경주 3경주에 잘해서 풀어드리면서 중반부 경주, 자, 이상유는 일단 해낼 거 해냈으니까 딴 사람들 거 들어보자.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4경주가 딴 사람들 승부경주니까 들어보자. 5경주가 딴 사람 승부경주니까 들어보자. 어렵게 가지 마세요. 4경주 이상유가 쉬려니까 쉬자. 조금만 장난하니까 장난만 하자. 자, 그러나 7경주 그대로 또 한번 들어가는 승부예요. 7경주 믿고 오십시오. 멋지게 한번 다이나믹 대시에 붙일 수 있는 정확한 이유와 사연을 갖고 있는 말, 그것이 이상의 장점 아닙니까? 자, 멋지게 7경주를 또 압축을 해드리겠고, 자, 제주 7경주가 바로 여러분들께 간혹 제주 경주 한 경주씩 승부를 가져가는데 솔직히 적중이 날카롭지를 못했어요. 속상했어요. 승부를 안 가져간 경주는 다 마치면서 승부를 가져간 경주에서 깨졌어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바로 이 제주 7경주는요 10마리가 출전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정확한 내용의 3두만을 압축을 했어요. 그 3두 안에서 3배만 나오면 일단 돌돌이 막권이 돼요. 그러나 주력 막권도 반주력 막권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경주예요. 자, 우리가 4번마 필승조와 5번마 3정도가 들어오면은 4번 5번이 들어오면은 일단 막권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죠. 내지는 본전이 최선이다. 4, 5가 들어왔을 때. 그러나 이 4, 5에 갖다 대고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놈이 우리는 이번 제주 7경주에 그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놈이 출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배당적인 매력은 물론이거니와 적중에 대한 자신감까지 분명히 저는 있어요. 필승조, 삼정도 니들하고 한번 해봐도 된다. 저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주 경주를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소개를 한 적은 없다라고 봐요. 한번 4호가 들어오면 우리는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 4호가 들어오면은 차라리 손해를 조금 본다. 그러나 4와 5에 붙여 들어온다면 우리는 대승을 거둔다. 그 배당적 매력도 짭짤하다. 한번 기대를 좀 가져봐 주십시오. 제주 7경주 제주 경주의 이번 경주는 메인입니다. 제주 메인 승부 경주 7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8경주입니다. 정경목의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부산 8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믿음의 축이 있고 버릴 인기마가 있고 때릴 수 있는 붙여먹을 말이 있다. 배당도 짭짤할 것이다. 프로페서 실버가 강력한 축이 되는데 이 말은 가지고 가겠죠. 저는 이 프로페서 실버 1600m 이미 지난 경주 우승, 자 이미 3군 무대에서 날카로움을 이미 2번 보여줬기 때문에 1800m 경주다. 나머지 마필들이 그리 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정경목 의원이 아마 프로페서 실버 정도는 가지고 갈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멋진 승부가 나옵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경주 정경목 의원보다 현지에서 조결을 보지 않고 저는 동영상으로 부산 조결을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 멋진 승부 어쨌건 기대를 해봅니다. 자, 8경주 정경목의 메인 승부 한번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경주입니다. 오늘 이상윤과 하이라이트 승부처 바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물론 후반부 경주에서 10경주의 마무리 승부처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경주 메인 승부는요 14마리의 마필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한 사연, 구절 상태가 좋지 않다, 또 이번에 출전하면 잘못하면 말이 빵꾸가 날 수 있다, 또 이번에 완벽한 변화가 왔고 이번에 확실하게 축으로 놓고 때릴 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구절이 안 좋다, 빵꾸가 날 것 같다, 또 변화가 온 복병마가 있다, 축이 있다, 주력으로 때릴 말이 있다. 자, 5마리 안에서 그러면 빵꾸 날 말, 구절이 안 좋은 말 빼면 남는 건 딱 3마리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9경주가 1300인데 자, 선두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접전 경주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전 구도 속에서 이상윤은 자신있게 최대 승부이자 하이라이트 승부로 이번 9경주를 가져가는데요. 바로 그중 한 마리는 오픈을 합니다. 7번마 푸른 에이스는 우리는 놓고 때리는 축이던 주력으로 때리던 마필이 바로 7번마 푸른 에이스에 대한 믿음감이에요. 상당히 최근 3군 무대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날카로워졌어요. 말 자체가 미쳐있다. 푸른 에이스가. 누가요? 푸른 에이스가. 이 말은 인정을 하고 때리는 막건이에요. 자, 멋진 적중. 분명히 저는 나와주리라, 믿어주리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줄 것이다. 7경주에 이은 9경주 메인 승부도 멋지게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4마리가 출전하는 1400m 국내산 2군 무대입니다. 마침내 2군에 올라왔네요. 울트라블루가. 그런데 또 1400이네요. 이 말이 1400m 경주에서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스피드, 그럼에도 이 유연명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서 제어가 되다 보니까 라스트의 걸음까지도 살아서 끝까지 버틴다. 예전에 보여줬던 조이원 기수의 끌리는 모습에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뎌졌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1400이다. 승군전이지만 단독 선행이다. 우리는 6번마 울트라블루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기권에 지금 4번마 황금빛 지중해와 5번마 어필링 스타가 지난 1600m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던 마필들이 이번 10경주에 출전을 하죠. 당시 어필링 스타가 우승을, 황금빛 지중해가 준우승을 했어요. 이들이 또 6번마 울트라 블루를 만났는데 이들이 또다시 입상에 성공을 할까요? 자, 경마가 매번 똑같이 된다면 경마겠습니까? 변화의 타이밍을 갖고 있는 배당마가 이번 10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바로 8번마 파워블릭과 11번마 세계 최고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10경주에 6을 놓고 4와 5를 안 갖고 갑니다. 물론 나빠서 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스가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울트라블루가 앞선해 가고 황금빛 지중해가 따라가고 어필링 스타가 따라가지만 오늘은 지난 경주보다 상태가 올라온 파워블릭, 지난 경주에 앞선에서 의외로 자멸을 했지만 선두권에 울트라블루의 뒤를 붙여놓고 버틸 수 있는 변화와 상태가 올라온 11번마 세계 최고가 어필링 스타와 황금빛 지중해보다도 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통할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6465가 들어오면은 틀릴 수 있어요. 6465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상현을 믿는 팬들은 6465를 굳이 배당의 매력도 없고 배당도 낮는 가운데 부담을 갖고 거기에 막권을 구입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배당의 매력이 있고 변화가 와 있고 전개가 가능하고 복귀가 나오고 여기에 그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8과 11을 갖고 가는 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는 뜻이에요. 선택은요 가족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해드린 것뿐이고, 그쵸? 6465는 깜빡이 막권이다. 불안하다. 왜 불안한 깜빡이 막권에 무리를 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차라리 소액으로라도 적은 돈으로라도 68, 61을 가자. 이상윤을 믿고 적은 돈으로 배당을 노리자. 무리한 경주로 택해서 들어와야 본전인 6465를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저의 답이에요. 그게 10경주입니다. 자, 다음 경주 이제 11월 21일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우리 정경목 의원이요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로 강력히 한번 또 때리고 간답니다. 뭘로 때릴까요? 여러분들이 찾기는 쉽지 않은 마필이다. 배당의 매력이 너무 좋다. 마지막 국내산 2군 1900m 핸디캡 경주. 자, 정경목과 함께하는 준메인 승부예요. 저도 현장에서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보겠고 그 찾음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멋진 장면,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 왜? 저도 전문가니까요. 자, 11경주 정경목의 준메인 승부까지 오늘 전반적인 11개 경주의 흐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소식들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상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27년간 일을 하면서 크게 욕 먹지 않고 항상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전문가로서 계속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곧 아름답다. 뭐 맞추는 거 물론 최우선인 건 압니다. 그러나 노력하면서 헛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다시 또 서울과 일요경주에서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11월 21일 금요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